지난 대선의 판도를 뒤흔들고 제1야당 대표의 기소까지 이어진 이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밝혀졌습니다. 먼저 과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입니다.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에 칼춤 소리만 요란합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사람,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남평호 전 민정실장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민주당 일부 세력은 대장동 사건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외면하고 대장동 의혹을 제보한 것이 문제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해왔습니다. 대장동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게 악순환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개딸을 비롯한 많은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이 만든 조작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제보자라고 밝히게 된 것은 정치가 부정과 부패와 함께할 수 없다는 양심의 발로였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앞둔 정말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밝힌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당에선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저 내용을 스스로 밝혔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가 제보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단계에서 그걸 밝히는 것이 이재명 대표 또 이낙연 전 대표 간 또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나오는 목소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기자회견에서 남평호 씨가 말하는 이런 내용들도 보면 이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회견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의 내용을 가지고 만약 공유돼 있다고 하면 당초부터 이낙연 전 대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갈 수 없다. 같은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당 창당과 탈당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확실한 선을 긋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변에 있던 분들도 그렇고 실제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에 있었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남평호 전 민정실장의 이 행위에 대해서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금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을 계속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에게든 이낙연 대표에게든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장동 의혹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법 리스크의 큰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친명계가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계파 갈등이 더 격화되진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요, 자신의 측근이 대장동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남평호 전 민정실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낙연 후보나 캠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거 전략으로 쓰일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보도에 대한 의견을 질문받았을 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장동 사안에 캄캄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다라는 게 자꾸 이제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왔을 때 저희도 그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뭐 다들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음모론이나 네거티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낙연 캠프에 대한. 네, 남평호 전 민정실장은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이낙연 후보의 캠프에 몸담았던 당시 총괄정책본부장이었을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나도 몰랐다 당시에 이런 입장입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 친 이낙연계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좀 단독 플레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 내부 인사들이나 뭐 당시에 이제 후보였던 이낙연 대표께 직접 이 내용을 보고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요.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그동안 뭐 일종의 좀 네거티브 공세다라고 생각을 해오셨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관계자가 출석을 하면서
나는 이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난 뒤에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신 거고, 근데 그게 이낙연 당시 캠프에는 보고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라는 일종의 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결심을 밝히신 마당에 결국에 신당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종의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자진해서 본인이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 밝혔어야 됐는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당내 갈등이 굉장히 최고조에 달해 있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날 거냐 아니냐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겹쳐지는 가운데 사실 이런 얘기가 아주 공식적인 반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사실 좀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준 시한이 이제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남평호 전 민정실장의 폭로,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완전한 결별선언 앞두고 그냥 쐐기를 박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우린 이렇게 깃발을 들었다, 따라와라. 이런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평호 전 실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관계를 고려하고 그간의 어떤 뭐 정치적 경력 이런 걸 고려하면 이 기자회견에 미칠 파장, 당내 갈등의 확대에 대해서 예상 못할 바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안 그래도 계속 제기하는 문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랬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밝히지 않더라도 지금 두 분 간에 이렇게 갈등을 하고 탈당 신당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당내의 어떤 비판을 감내하더라도 이 탈당과 신당의 명분을 찾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이고요. 이미 이 두 분 간의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긴 한데 당내 당원 간 갈등으로 확대가 되면 이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두 분이 만나신다 한들 이 당내 전면적 갈등으로 한 상황을 수습할 만한 어떤 해결책을 내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민주당의 내분에 대해서 갖다부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대장동 수사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고 강변해왔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의한 이재명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그냥 줄구장창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거를 그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건지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검찰까지 가가지고 수사로 이어진 건데 그러면 이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의한 이재명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 다 드러난 거예요. 민주당의 이제까지 주장이 얼마나 그 허무맹랑한 거였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은 이 사과할 용기가 없으면은 앞으로는 그런 말은 다시 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라도 해야지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간의 도리까지 나왔습니다.